두 가지 클래스를 뱅크 어카운트를 상속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것과 체킹 어카운트.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재들에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 시스템이니까 좀 우리랑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해줘요. 이자를 지급해주는 거고, 체킹 어카운트는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계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론 얘는 그 이자는 지급을 안 해줘. 이자는 지급 안 해주는데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줘요. 서비스를 주고, 대신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출금을 할 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를. 입출금할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건 없고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3장에서 이렇게 그때 만든 게 있으면 얘를 이용해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뱅크 어카운트 챕터 4를 만들겠습니다. 자,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적게 되겠고, 요 밑에 보면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슈퍼 클래스. 이게 부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브라우즈 눌러서 뱅크 어카운트를 치면 나와요. 뱅크 어카운트가.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냥 쳐도 되는데 이제 탐색을 해서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부모를 뭘로 하겠다? 뱅크 어카운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을 선택하지 않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냥 처음에 쳐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서 정의할 때 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 클래스를 만들겠다 하고 부모 클래스를 지정한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요 모습을 해줘요. 자, 그러면 부모에는 밸런스라고 하는 그 잔액 정보를 갖고 있어요. 모든 계좌는 잔액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이자율을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멤버 변수를.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멤버 변수도 추가할 수 있고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추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계좌의 한 종류이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인자를 받고, 그런데 이 이자율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시다. 일정하지가 않아. 어떤 VIP 고객은 이자율이 좀 더 높고 일반 고객은 좀 낮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이자율이 똑같아. 그러면 얘는 스태틱 메소드를 할 수가 있죠. 스태틱 멤버 변수로. 그렇죠? 스태틱 멤버 변수 할 수 있는데 얘는 계좌마다 이자율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값 유동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값 유동 변수는 그 초기 값을 인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성자부터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자율을 받는 생성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현재 뱅크 어카운트에는 생성자가 몇 개 만들었죠? 기본 생성자,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호출하면 될까? 부모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현재로는 생성자가 하나예요. 하나고 이자율을 받고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 생성자는 부모의 뭘 받아요? 부모의 어떤 생성자를 호출해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요. 여기다가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얘를 안 써도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초기 금액을 좀 받아가지고 입금해주는 그런 생성자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초기 잔액을 받고 초기 입금액도 받고 이자율도 받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호출해야 돼? 부모의 어마운트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걸 써줘야 돼요. 슈퍼의 어마운트. 코드 중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를 만드는데 이제 부모의 무슨 생성자를 이 생성자가 불러야 하나 이거를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슈퍼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추가했지? 어떤 멤버 변수를 추가했으면 그 추가된 멤버 변수를 처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생성자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뭐가 있었냐면은 get balance, deposit, withdraw. 잔액조회, 입금, 출금.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그 3가지를 하나도 재정이 안 해도 돼. 그대로 다 써도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get balance나 withdraw나 deposit에 대해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add interest라고.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려면 먼저 뭘 계산해야 되죠?
이자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자율은 여기 예를 들면은 5%다. 그럼 5.0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 개념이. 5%면 5.0이라고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자가 5%이면. 이자 5%면 상당히 높은 거지만 5%다. 그럼 5.0, 뭐 3.3, 뭐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3.3%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잔액에다가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곱한 다음에 또 뭘로 나눠줘야 돼?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100으로. 그런데 잔액 정보는 어떤 멤버 변수에 있어요? 밸런스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코딩이 될까요? 이 세이빙스 카운트는 밸런스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그 접근 권한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죠. 프라이빗이면 물려받지만 자식이 물려받지만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접근 권한이 자식한테 이렇게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빗이면 자식도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돼? 밸런스가 아니라 갭 밸런스라는 걸 호출해서 이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또 에러 났어. 이 에러는 왜 에러 날까? 여기서 에러는 왜 에러가 날까? 아까는 접근 권한 에러인데 지금은 무슨 에러일까요? 갭 밸런스의 타입은 뭐예요? 정수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타입은 뭐예요? 더블이에요. 100은 정수예요. 그러면 얘의 최종 결과는 인트일까 더블일까? 더블이죠. 더블을 자바에서는 정수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타입 변환을 인트로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절삭하게 되겠죠. 10원 미만 뭐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이자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디포짓 인터레스트 하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이빙스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뱅크 어카운트 리모컨으로는 뭘 못 불러요? 뭘 부를 수 없어요? add interest 메소드는 뱅크 어카운트 리모컨으로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세이빙스 카운트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로 멤버 변수래. 그 변수를 세이빙스 카운트가 아니라 뱅크 카운트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앨리스 카운트, 디포짓 5,000원, 뭐 앨리스 카운트 좀 withdraw 3,000원 이런 거는 다 돼. 상관없지. 다 돼요. 정상 동작을 해요. 근데 뭘 못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입 변환을 했죠. 타입 체크하고 변환을 했어요. 앨리스 어카운트가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그 타입이면 어카운트라는 어카운트라는 변수 타입으로 가리키게 하고 그 리모컨을 이제 이용해서 add interest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뭘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형성을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을 갖고 자식들을 계속 자식이 뭔지 상관없이 처리하고 싶은데 자식의 부모가 없는 메소드를 추가하는 순간 부모 리모컨으로는 자식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시행 못하는 거죠. 시행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체킹 어카운트. 요번에는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뱅크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부모를 뱅크 어카운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체킹 어카운트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자는 지급 안 해주는데.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입출금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입출금을 근데 수수료를 받는데 3번까지는 공짜야. 뭐 5번까지는 공짜야. 뭐 이런 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번을 이제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몇 번의 입출금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즉 입출금을 몇 번 했는지를 유지하는 변수입니다. 트랜스카는. 횟수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수료는 100원이라고 칩시다. 입출금 하나 하는데 100원. 100원을 받아요. 이렇게 필요한 멤버 변수, 클래스 변수를 추가했다고 삽시다. 입출금의 횟수를 유지하는 트랜스 카운트.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변수, free trans, trans fee. free trans가 3이라는 거는 3번까지는 수수료를 안 받아. 근데 3번이 넘어가면은 건당 얼마를 받아요? 1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얘도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추가한 변수가 트랜스 카운트인데 명백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추가적인 인자를 받아야 되는 게 없는 거죠. 시작과 고정 변수만 있지 없어요. 근데 부모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애가 하나 필요하고 또 이런 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부모 생성자, 그러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물려받는 애들 거를 생각해야 되겠고 부모의 어떤 생성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생성자들을 자식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랑 이제 어마운트 받는 거. 근데 어마운트는 슈퍼 부모의 그 정수 하나를 받는 거를 호출해야 됩니다. 자, 생성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디포짓과 withdraw를 할 때마다 이 트랜스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돼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입출금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얘는 추가적으로 뭐를 해야 돼? 트랜스 카운트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 메소드 그대로 쓸 수 없고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재정의를. 그래서 add override void deposit int amount. 왜 void? 여기 옛날 이게 아니구나. 마지막에 이상한 짓 해놔서. 그래서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겠고 여기서 트랜스 카운트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둘 다. 트랜스 카운트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데 부모의 디포짓은 그대로 써야 되죠. 쓰고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코딩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뭐라는 거예요? 부모의 디포짓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만든 디포짓을 부르는 거고 이건 뭐예요? 무한 제기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뭘 붙여주면 돼요? 이때도 슈퍼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디포짓을 부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재정의를 자식 클래스가 부모에 있는 걸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메소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모가 제공해준 코드를 활용하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의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재정의할 때 부모가 만들어놓은 코드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호출해야 되는데 이때 호출할 때 이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거죠.
이걸 at override를 안 붙여도 똑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정의하는 메소드로 돼요. 그런데 제가 잘못 쳤어요. 그럼 얘는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at override를 붙여주면 에러 나죠. 부모에 이런 메소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해주면 이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at override의 용도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그걸 쓰면 좋겠죠. 더 엄격하게 문법 검사를 해주니까 우리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얘도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제 수수료를 떼가야 돼요. 계좌에서. 그래서 언제 떼가요? 한 달에 한 번 뭐 떼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요 메소드를 불러요. 근데 3번까지는 공짜니까 횟수가 3회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수료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고, fee는 이런 식으로 거래 횟수가 무료로 제공하는 3회, 뭐 몇 회를 넘어가면 수수료를 계산해서 그 수수료만큼을 그 통장에서 인출해 나가는 거죠. 뭐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은 이제 이 카운트를 막 하면서 수수료가 부족하면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냐면은 앞에 거 세이빙스 카운트는 메소드를 제정이 안 했죠. 메소드를 제정한 게 없었어요. 근데 체킹 어카운트는 메소드를 제정했습니다. 메소드를 제정하면서 부모에 있는 그 코드를 여기서 불러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버라이드, 그리고 2개 만들면서 만들었던 생성자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요거를 또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이쪽에 보면은 add interest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deduct fee가 있었죠. 이 2개의 메소드는 부모에 없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2개의 메소드는 뱅크 어카운트 리모컨으로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밸런스라고 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멤버 변수이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멤버 변수이지만 부모가 걸어놓은 접근 권한을 나는 따라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제어 하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부모가 이 밸런스는 요렇게 장치를 안전장치 해놓은 거죠. 프라이빗을 만들어 놓고 그 디포짓과 위드로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자식도 그걸 준수해야지
그 강건성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제 프로그램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갭 밸런스 부르는 게 보통 또 프로텍티드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프로텍티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자식들한테는 퍼블릭, 외부에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는 게 이제 프로텍티드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에서 코딩을 갭 밸런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면 이제 프로텍티드로 바꿔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강건성 측면에서는 프라이빗을 목적에 맞게 프라이빗을 만들고 자식에서는 갭 밸런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구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한 요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스 어카운트 관련한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요와 관련된 이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소드,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가능한 시나리오,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받는다. 그 세이빙스 카운트에서는 갭 밸런스, 위드로, 디포짓을 그냥 다 물려받았죠. 재정의하지 않고.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킹스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위드로와 디포짓 메소드를 재정의했죠. 부모에 있는 게 필요한 거지만 뭔가 부모에 있는 것만 안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야 돼. 이 특성상.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재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재정의할 때 부모의 메소드의 성격과 전혀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되게 이 동작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코딩이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의 fly라는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재정의하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걸 만들어놨어. 그럼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모 리모컨을 쓰는 사람이 플라이 버튼을 눌렀더니 뭘 기대해? 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리킨 객체가 날아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날아가지 않고 뭘 하고 있어?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의 하더라도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모 메소드가 원래 해야 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 그 코드를 읽을 때도 어색하고 실제 엉뚱한 잘못을 코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할 때 주의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아까 deduct fee, add interest처럼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추가는 우리가 다형성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는 해당 메소드들을 접근할 수 없고,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봤던 pet, dog, cat은 목적이 애완동물이 하는 건데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럼 pet 리모컨으로 강아지, 고양이 다 처리할 수 있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뱅크 어카운트 얘는 생각을 해보면 뱅크 어카운트 리모컨으로 모든 계좌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세이빙스 어카운트 응용이 있는 거고 체킹 어카운트 응용이 있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리모컨을 쓰고 체킹 어카운트 응용에서는 체킹 어카운트 응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성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뭐만 활용하려는 거야? 코드의 재사용만 활용하려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 3도 괜찮은 거지. 근데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든지 얘만 쓰고 싶다.
부모 리모컨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식의 부모에 없는 메소드의 추가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응용에서 주로 얘를 갖고 쓸 건지 자식 갖고 쓸 건지 코드 재사용만 목적으로 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상속을 해야 되겠죠. 자식 클래스가 접근할 수 없는 메소드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공개 메소드 수가 모두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은 이제 이 부모 리모컨 갖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거 뭐 없는 거야. 그게 가장 우리가 상속에서 이상적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보였듯이 슈퍼를 이용해서 이제 부모 거를 호출해서 추가 기능을 넣는 거죠. 추가 기능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름만 찍어주고 여기서는 실제 소리를 찍어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슈퍼 이런 건 없어. 자식 클래스에서는 뭐만 접근 가능해? 바로 위만 슈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이 add override 재정의할 때 요 annotation 설명드렸어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고요. 재정의를 할 때 이름이 일치돼야 돼요.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한다. 똑같은 메소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는 이름은 일치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 매개변수와 매개변수 목록과 여기 매개변수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매개변수 목록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반환 타입은 여기는 A를 반환하면 여기는 B를 반환할 수 있어요. 요거는 더 특수화된 타입을 반환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 재정의와 관련된 룰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할 때, 자식을 처리할 때 어색한 것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자, 요 함수는 펫을 반환하는 거예요. 얘는 재정의하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펫 리모컨인데 요 버튼을 누르면 뭘 기대해? 애완동물 하나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는 뭘 줘요? 강아지를 줘요. 그럼 어색해요? 나는 뭘 기대해? 애완동물을 기대했는데 강아지를 얻었어. 그럼 뭐 상관없는 거죠.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를 기대했지만 A를 준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룰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기는 강아지인데 여기는 펫을 줘.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뭘 기대해? 강아지를 기대하는데 눌렀을 때 강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나오고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펫을 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반환 타입은 특수한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거고 이 접근 제어는 약화시킬 수 있어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약화시킬 수 있어도 얘가 퍼블릭이면 얘도 퍼블릭 돼야 돼. 얘는 프로텍티드이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얘가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나 더 높여지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리모컨으로 누르면 눌러줘야 되는 건데 실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안 되죠. 나는 항상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 객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끔 문법적으로 되면 안 돼. 문법적으로 그걸 보장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안 되는데 자식은 돼. 그건 괜찮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입 변환하면 돼. 근데 얘 리모컨을 쓰는데 이거 눌러서 돼야 되는데 밑에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재정에 대한 규칙들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놓고 저렇게 문법적으로 나왔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룰들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법적인 것들이고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논리적인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 메소드는 날아다니는 건데 자식은 재정에서 기어다니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고 여기는 제한이 없는데 얘는 0보다 큰 것만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 리모컨 쓸 때는 제한이 없으니까 음수도 전달하고 영도 전달하고 양수도 전달할 거예요. 근데 얘는 기대하는 건 그 양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큰데 만들면서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이거 반환한 값이. 얘는 이걸 기대하면은 양수를 줄 걸로 기대하는데 얘는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주고 0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것도 잘 맞아줘야 돼요. 타입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죠. 여기도 뭐냐 이건 int 바 여기도 에러 있네. 오타 있네요. int 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것도 사전 사후 조건도 잘 맞춰줘야 된다. 잘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 38번째 슬라이드까지 하겠습니다.